가족이민 대기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이민 대기자는 3순위를 제외하고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사전여행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이 SAT를 폐지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의 2017-18학년도 졸업생 가운데 62%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 프로그램에 등록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영주권 취득에 있어 가족이민의 대기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대기자는 3순위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부가 밝힌 2017-18 회계연도의 이민비자 신청 카테고리별 적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가족이민은 소폭 감소하고 취업이민은 증가했습니다. 가족이민은 전년 대비 7% 감소해 총 367만 1,442건이 계류 중이고 취업이민은 7.4% 증가해 12만 531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전년 대비 9.4% 감소했고 2A순위는 18.7%, 2B순위는 11%, 3순위는 6.3%, 4순위는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3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계류건이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직원인 1순위는 2017년 5,527건에서 2018년 9,266건으로 무려 67.6%가 증가했습니다. 석사학위, 학사학위 5년 경력자인 2순위도 22.6% 증가해 2만 501건, 4순위 성직자 및 종교 관련자는 34.9% 증가해 797건, 5순위 투자의민은 28.9% 증가한 3만 9,0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국적별로 한국 국적자는 가족이민 대기 비율은 낮았지만 취업이민 대기는 총 3,851건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해 중국과 인도, 필리핀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연방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20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24표, 반대 10표로 가결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제리 네들러 연방하원 의원 등 5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연방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헤로인 등과 같은 마약류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마리화나 판매와 소지 등으로 인해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마리화나 판매세로 5%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들러 의원은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등을 합법화한 33개 주와 워싱턴 DC의 규정을 연방정부에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는 달리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입니다.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사전여행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제주도 등에서 시범 적용한 후 21년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1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41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사전여행 허가제 도입은 불법 취업이나 형사범죄 등 문제시되는 외국인을 차단하고 관광객 등 국익에 도움되는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사전여행 허가제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서 개인과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입국 72시간 전까지 홈페이지에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식소와 연락처, 직업과 경제적 능력 등을 입력해야 하고 현재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영국, 호주 등이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주도 등 지역에서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사전 여행 허가제를 시범 사업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1년 상반기에는 일반 사증 면제나 무사증 외국인을 상대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여행 허가제가 시행되면 입국 심사 때 실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순수 외국인의 불편을 덜고 입국 거부자 송환과 관련 민원 대응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인 SH-SAT 폐지 정책안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여전히 SH-SAT를 폐지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지난 19일 브롱스 11학군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뉴욕주 의회가 더 이상 이 이슈에 관여하지 않고 SH-SAT 관련 법안을 당장 폐지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안을 들었지만 SH-SAT 폐지보다 더 좋은 방안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SH-SAT 폐지를 추진했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아시안 학부모들의 반대와 뉴욕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 상정이 번번이 실패하자 지난 9월 입장을 바꾸고 특목고 입시 정책을 처음부터 새롭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렌자 교육감은 이날 SH-SAT를 폐지하면 특목고의 인종 불균형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브롱스 과학고 출신의 억만장자 로널드 로더와 스타이브센트 고교 출신의 리차드 파슨스, 전 시티뱅크 최고 경영자 등이 주축이 된 교육평등 캠페인은 SH-SAT의 폐지를 반대하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렌자 교육감은 SH-SAT 폐지에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백만장자들 뿐이라며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의 2017-18학년도 졸업생 가운데 62%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 또는 공익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학년도에 고교 졸업률 역시 75.9%를 기록하면서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이 21일 2017-18학년도 고교 졸업생들 중 62%에 해당하는 48,782명이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 또는 공익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후 11%포인트 상승한 약 8,000명, 예년 2017년 졸업생보다 3%포인트 증가한 약 3,600명이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하고 잠재력을 성취하기 위해 새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뉴욕시는 대학이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교육국이 지향하는 형평성과 우수성이 매년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고등학교들이 졸업생들에게 대학과 진로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대학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학년도 졸업률은 75.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8년도 학생들 중 51%는 뉴욕 시립대의 영어와 수학 능력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의 트라이스테이트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의 트라이스테이트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가장 낮은 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매사추세츠주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백그라운드 체크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여 년간 미국 내 음주운전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각 주별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47위를 기록했고 뉴욕주는 44위, 그리고 커네티컷주는 38위에 오르는 등 사망률과 체포 건수 모두 전국 평균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기타 경찰기관들의 자료를 토대로 낸 통계에서 뉴저지주는 10만 명당 1.4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자가 가장 적은 주로 꼽혔습니다. 뉴욕주는 1.7명, 커네티컷주는 3.2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주는 와이오밍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노스다코타와 미시시피주 등은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평균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튼 3번가에서 9번가의 14가선상을 버스웨이로 만든 후 버스의 운행 시간이 평균 38% 가까이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14가 버스 전용 도로에 카메라를 장착한 버스를 늘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2일부터 MTA 버스 전면에 설치된 카메라로 14가의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 카메라에 찍히면 내년 1월 20일까지는 벌금 없이 경고장만 나가게 되고 이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알려졌습니다. MTA는 올해 말까지 뉴욕 시내 버스 정류장 128곳에서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단속 카메라는 지난 10월 2일부터 가동해 오는 12월 2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고 이 기간에 적발될 경우에는 역시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MTA는 현재까지 B44버스와 M15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2만 건 이상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첫 단속 시 $50의 벌금, 이후 또다시 단속되면 추가로 $50씩, 최대 $250의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내년부터 뉴욕시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실시됩니다. 해당 건물주들은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보고해야 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받은 알파벳 등급을 반드시 건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20일 뉴욕타임즈는 2017년 통과된 조례안 33회에 근거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각 건물은 A, B, C, D 4단계 중 하나의 알파벳 등급을 받게 되고 이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본 제도는 건물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2만 5천 스퀘어피트 이상의 건물에 우선 적용돼 뉴욕에 있는 100만 채의 건물 중 4만 채 이상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들은 2020년 5월까지 유틸리티 회사에서 받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환경보호국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건물 유형과 수용 인원수 등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등급을 산출합니다. 해당 건물이 D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등급은 매년 심사를 통해 다시 부여됩니다. 건물주나 관리인은 건물의 주 출입구 근처 눈에 띄는 곳에 알파벳 등급을 부착해야 하고 부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 트롯을 통해 새롭게 스타로 등극한 송가인, 정미애 등 트롯 스타들이 뉴욕을 찾았습니다. 공연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출연자들은 감동의 무대를 약속하며 객석을 꽉 채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스트롯 뉴욕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송가인, 정미애, 홍자, 정다경 등 미스트롯의 주역 6명은 내일 공연에 앞서 오늘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매장에서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는 앞서 개최된 LA, 시애틀, 메릴랜드 공연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며 내일 화려한 무대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 저희가 노래하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서 정말 뜻깊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았고 호응도가 너무 좋았었고 라인 기획에서 주최하는 미스트롯 공연은 내일 퀸즈 칼리지 콜든홀에서 오후 4시와 8시 30분 2회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연 티켓은 H마트 뉴저지 포트리점과 리치필드점, 뉴욕 유니온점, 제리코점, 베이사이드점, 그리고 노던 156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거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에 사용된 총기가 시리얼 넘버가 없는 고스트 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소거스 고등학교 총격범인 네테니엘 테노스케 버하우가 사용한 총은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것으로 등록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총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총기 조립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버하우의 메신저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들도 모두 시리얼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아 구매 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화기 폭발물 단속국은 남가주의 범죄 현장에서 압수된 총기류 가운데 약 3분의 1이 미등록 고스트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 전역에 전염성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메사 카운티 벨리 교육군은 지역 내 전염성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처음으로 교육군의 40여 개에 달하는 학교가 휴교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메사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수십여 곳의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바이러스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들은 하루 이틀 안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까지 학교를 폐쇄한다고 전했습니다. 단출인 소식입니다. 한국계 여류작가 수전최 씨가 미국의 대표 문학상인 전미도서상을 수상했습니다. 20일 전미도서재단은 제70회 전미도서상 시상식에서 최 씨의 작품 트러스트 엑서사이즈를 2019년도 소설 부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출간된 트러스트 엑서사이즈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세라와 부유한 가정의 데이비드의 사랑과 이별을 통해 사회계층의 부조리를 고발한 작품입니다. 미 일리노이 경찰당국이 네이퍼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청소년을 중대 혐오범죄 및 난동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학생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크레이그스 리스트에 흑인인 그부 사진을 게시한 후 노예팝니다라는 등 공격적인 인종 비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구체적인 이름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오는 12월 18일 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메릴린치 글로벌마켓의 투자은행 부문 대표를 지낸 한인 김도우 씨가 한인 차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10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한미 장학재단은 김 씨가 그의 아내 에리 김 씨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장학금 1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김 씨가 설립한 도우킴 패밀리 재단은 지난 2018년에도 장기적 후원금 50만 달러를 약정했고 이번 또다시 추가로 이뤄진 지원이라며 개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제28대 퀸즈 한인회장에 존한 수석 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23명의 만장일치로 존한 수석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임기가 1년 남아있던 김수현 회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날 새롭게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안 신임 회장은 1.5세와 2세들의 참여를 더욱 늘려서 퀸즈 한인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다가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한때 비가 오고 오후에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